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상해와 질병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와 질병,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러나 이게 애매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상해는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 그러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고 하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LA의 사고로 인하여 우리 신체가 훼손된 상태, 이거를 상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상해를 재해라고 표현하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의 재해란 우발적인 LA의 사고로 신체가 훼손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의 똑같죠, 말이. 조금 말만 바꿨는데, 그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LA, 우리 상해 사고는 급격성과 우연성, LA성,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질병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란 우리 신체 내부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어 우리 신체가 훼손된 상태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상해, 재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라고 했는데, 또 우리 차이점, 상해와 재해,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의 정의에 대해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LA 사고로 인한 신체 훼손 상태,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해에 대해 정의하고, 우리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 분류표라고 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생명보험은 재해 사고를 열거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좁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재해 범위를 상당히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 사인 분류, 질병 코드 보면 S00, S00부터 Y84까지를 우리 상해라고 하죠. 이것 포함해서 질병 중에서도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고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급 감염병이죠. 예전에 1급 감염병이었는데 지금은 2급 감염병으로 내려간 것들이 있는데, A형 감염,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리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5157균이죠. 이것 또한 재해분류표에 재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해와 우리 질병, 애매한 구분선, 질병은 우리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경미한 사고가 있잖아요. 우리 말라리아 모기한테, 쬐끄만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병으로 죽었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코로나 등 바이러스,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합병증,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또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것을 상해 사고로 볼 것인가 또는 질병 사고로 볼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경미한 외부 요인을 이것은 재해로 보지 않고 질병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계곡에서 찬물에 물을 까먹는데 갑자기 사망한 경우. 찬물에 머리를 까먹는데 사망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게 보통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계곡물에 머리 감는다고 사망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경미한 외부 요인 사례인데, 아주 고혈압이 심한 환자, 이런 경우에는 찬물에 머리 감았을 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찬물이라는 것도 계곡물, 급격하고도 우연한 LA 사고 맞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은 상해 또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례는 20% 미만의 외부 요인이라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20%, 이걸 어떻게 가르나요? 참 애매하죠. 이거는 우리 경험칙, 상식,
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참 이런 외부 요인, 경미한 사고, 이게 상해와 질병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몸이 영구적으로 훼손된 상태, 이것을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후유장애 또는 후유장애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후유장애라는 말은 사실은 의학적인 개념이고, 후유장애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이거는 보상학적 관점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런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후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훼손 상태, 이 장애평가, 우리 관절 운동, 이런 것은 우리 환자의 주관적인, 능동적인 움직임에 의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가자가 관절을 꺾어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실무상 상당히 논란이 되죠. 보통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체계보험은 맥브라이드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수동장애를 주평가로 하고 능동장애를 보조. 반대로 우리 일반 상해보험이나 산재 등은 AMA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장애를 그 다음에 수동장애를 보조로 하는데, 이것 또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후유장애 평가는 상당히 논란이 많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상해와 질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